어? 뭐야 이거? 와, 참신하다, 참신해. 돈 뜯어가는 것도 아주 그냥 참신하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최근에 제가 당한 사례인데요. 이거 쿠팡에서 셀링을 하면서 정신 놓고 있다가는 그냥 당하십니다. 쿠팡에 당해요. 거의 2개월을 이렇게 200원 남기고 판매를 했네요. 이번 남긴 것도 아니죠. 8,300원의 풀피먼트비를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쿠팡에 돈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판매할 때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저처럼 정신줄 놨다가 돈 털리는 이커머스의 세계, 쿠팡의 세계,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보를 바꾸실 때는 요 문서 물류정보 사이즈 수정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옵션명 적으시고 포장 방식의 변경, 뭐 상품명, 등록 상품명, 스큐 아이디 뭐 다 넣습니다. 밴드 아이디도 넣고요. 포장이 어떻게 바뀌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가로로 재고, 세로로 재고, 높이도 재고, 그 다음에 저울로 해서 중량까지 적어가지고 메일로 회신을 온라인 문의로 하시면 사이즈는 변경이 됩니다. 변경했어요. 이 상품의 사이즈가 잘못 측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재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특대형이 나올 수 없는 제품입니다. 절대 불가! 투명 200개. 예. 그 다음에 빠른 분류 사이즈 재측정으로 원복해 주십시오. 예, 파일 첨부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도 잘못 정상된 금액도 환불해 주세요. 정보를 위해 몇 가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중량이 너무 적어서 0.00g 나온 거예요. 5g 내외니까 알아서 빨리 해주세요. 했고요. 답변이 사이즈 5측정에 대한 정산, 요청하신 사이즈 수정 완료했습니다. 사이즈 5측정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담당 부서 확인 안내하겠습니다. 2개월의 5측정 보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면 다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이 돈 지금 다 빼먹고 다다음 달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놈 새끼들 이거. 아이고, 특대형은 8,500원에 판매하는데 8,300원을 매기면 어쩌자는 거야? 200원 남는 이놈 새끼들. 내가 이걸 2달을 팔았다 이놈들아. 아이고 참. 물류센터에서 사이즈가 재측정되었을 경우 보상 시에는 시스템상 노출되는 최근 사이즈 값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수정 완료 안내 기준 90일 이내 별도 보상됩니다. 쿠팡에서 자주 판매 정지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말씀드리고 해결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판매 정지가 자주 발생되는데요. 오늘 자주 발생되는 유형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매일 온 건데 출고 지연 상품 정지 예정, 출고 지연 상품 노출 재개, 노출 정지, 노출 정지, 노출 재개, 노출 재개, 노출 재개, 노출 정지, 노출 정지 안내. 뭐 이런 거 읽지도 않았어요. 하도 많이 와서. 노출 정지, 노출 재개, 노출 정지, 노출 정지, 노출 재개. 예, 저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우리가 출고가 정지되잖아요. 이게 품절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하시다 보면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품절 취소로 인한 판매 정지, 주문 이행에 대한 판매 정지도 있을 겁니다. 발주서 미다운로드 및 송장 미업로드, 택배사 배송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주문건이 확인되어 관련 상품을 노출 정지되었습니다. 미처리 주문건의 출고 예정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상품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상품군들을 판매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품절이라는 걸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품절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같은 경우에는 쿠팡 윙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크로스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윙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윙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윙에서 주문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노출도, 그러니까 이 상위 판매를 하기 위한 내 제품의 점수, 지수를 놓지 않기 위해서 품절을 처리하지 않고 윙에서 주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이제 상품의 가격이 변동이 심한 거는 제재를 하게 되고 상품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가격을 쭉 내려놓고 최소의 비용으로 판매를 하고 싶잖아요. 수수료를 낮추고 싶으니까. 소비자에게 가격의 변동이 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지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수도 적게 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료 프로모션
기획전은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프가 20% 정도까지의 가격이 자주 변동이 되니 20%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2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을 하는 겁니다. 가격 변동해서 위로 올려놓고 품절을 지연시키고, 로켓그로스에서 품절이 된다 하더라도 윙은 판매를 유지해서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상품이 들어올 때까지 노출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지연을 끌면서 판매 정지, 상품 노출 정지가 될 때까지라도 상품을 계속 끌고 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품을 계속 품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문을 받으면서 이제 상품의 주문 이행 점수를 깎이면서 지연이 되더라도 뒤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신규 상품을 제외하고 자주 판매되고 많이 판매된 상품을 테스트해 보면 아까 메일에 봤듯이 수시로 제가 판매 중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는 잘 되고 있어요. 노출도 잘 되고. 재개 처리 진행되었습니다. 미처리권 처리 관련된 부분 확인되어 노출 재개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뭐 출고가 불가할 경우는 재고 조절 및 품절 처리, 배송 단력 설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쿠팡말 안 들으니까, 쿠팡말 들어서 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 방법이 옳거나 아니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테스트 해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상품 지수를 쌓아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판매가 잘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확보를 하지만 재고를 확보하기 전에 떨어지는 품절이 나는 것들은 최대한 뒤로 지연을 시켜서 점수가 깎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맞춰간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판매자 점수도 되게 중요해요. 판매자 점수 경고 단계, 정시 출고 완료. 정시 출고 완료 항목이 경고 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조한 판매자 점수는 아이템 위너 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점수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판매자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배송 달력을 설정을 해요. 개인 사정을 못할 경우에 배송 달력 설정하는 방법은 윙에 들어가셔서 배송 달력 일정을 여기다 일정명 정하고, 뭐 휴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휴가예요,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등록을 하면요, 등록을 하면 이렇게 휴가가 처리가 때문에 제가 배송 점수가 깎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고 관리 부분, 재고 관리 부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출고 소요율도 바꾸시고요. 송장에 오입력하는 것도 가끔씩 생기는데 그것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온 거는 또 이런 것도 와요. 최근에 온 거는 답변도 제대로 안 했다고 2차 경고까지 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쿠팡 판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24시간 이내 미답변 혹은 24시간 이후 지연 답변한 걸로 확인됩니다. 고객 문의 응대 지연으로 1차 주의 메일을 보냈으나 지속적인 답변 지연으로 2차 주의 대상자임을 안내드립니다. 고객센터 문의 24시간 내 미답변 시 전체 상품이 노출 정지 조치될 수 있어요. 뭐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24시간 미답변했다고 전체 상품이 노출 정지를 시킨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 이제 뭐 이것까지 뭐 다 와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뭐 쫄 사람은 아니죠. 이놈 새끼들 이제는 뭐 한번 해보자는 거네. 답변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이런 거 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런 거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2차 주의하고 뭐 판매 중지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요즘 욕을 안 했으니까, 요즘 쳐 안 맞았으니까 아주 그냥 욕을 먹어야지 이놈 새끼들이 아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쫄지 않습니다. 자, 세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에이 놈의 새끼들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이제 뭐 해결됐고요. 중지가 많이 되는 거에 두 번째는 바로 품질 확인서입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품질이 이상하다고 할 때 품질 확인서에 대한 소명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매 중지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이 이렇습니다. 쿠팡 상품 관리팀입니다. 나무 기둥 까끌거림, 손에 가시가 박힘 이슈가 접수되어 공유드립니다. 이거 뭐 나무 기둥이 까끌거려서 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슈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품질 확인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품 품질에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대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주 동일 이슈가 반복 시 소명 자료 또는 반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정상 판매 당연히 유지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고를 저한테 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뭐 무서워서 뭐 이거 장사하겠어요 이거? 나무 기둥 까끌거리는 거 뭐 어디 경쟁사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빼바로 좀 살짝 밀고 쓰면 되지. 이거 참. 이거. 불빛도 안 들어오고 작동도 안 돼서 충전잭에서 터져서 아답터도 불타버려. 뭐 이거 뭐 방화야? 방화? 이거 뭐야? 불 나버렸으면 이거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거? 제품 품질에 이슈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뭐 배터리 터져가지고 뭐 다 난리가 났다는 아수라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뭡니까 이거? 아유. 그래도 해당 상품 또 판매 유지된다고 하네요. 예. 구성이 누락됐다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잠재적 위험이 있는 상품은 리콜 및 자료 제출 해소 정보 보고까지 된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판매 중지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바로 지재권 이슈입니다. 소명 지옥. 여러분 한번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소명해라, 소명해라. 소명 지옥에 빠지는 경우 아주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판매 사유로 신고가 인입되어 판매자님의 상품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요즘 저작권 33,000원이면 다 내서 신고하죠. 예,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을 만든 날짜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법률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판매 14조 위반. 예, 판매 재개는 18일 판매 재개는 며칠까지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본메일에 회신을 하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 이 양식의 아이디, 판매자명,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상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부분의 반박의 자료들 그런 것들을 소명해서 올리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재권이 한번 걸리시면 여러분들 소명하시는데 그러니까 먼저 신고한 업체에게 제가 이 침해 소명서가 날아가요. 날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면 한 달 뒤까지 일정을 열어놓습니다. 신고 당하고 소명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 판매 정지가 일주일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접수되고 나서 접수되는 것도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럼 2주일 정도 판매 정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이거를 답변하는 게 한 달 내에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30일 플러스 아까 2주였죠. 15. 45일에서 50일 정도는 대표님들의 상품이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 정지. 보통 뭐 한 달 반, 2달 판매 정지되면 그 상품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재권에 대한 공격도 쿠팡에서는 워낙 자주 있는 하나도 지재권, 뭐 디자인권에 하나 걸려서 판매 정지까지 되고 계정 정지까지 당한 적도 있어요. 아주 별짓거리들 다 합니다. 이게 쿠팡에서 판매 정지의 가장 큰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판매 정지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신고에 관련돼서 일단 신고해보는 악의적인 신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 전략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서 정당하게 판매하시는 방법을 꾸리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하지 마세요. 예.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유형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 공격하는 법은 안 알려드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